이번 강의에서는 오행의 상생상극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상극이란 각 오행은 이제 네 가지 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내가 도움을 주는 관계가 있고요. 내가 또 도움을 받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통제를 하는 관계가 있고, 내가 통제를 받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생상극의 이제 원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요, 인간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사주 기운이 강한지 약한지, 그 다음에 궁합, 적성, 재물, 건강, 학업 등 많은 것을 알아낼 때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십성으로 이제 또 확장되기 때문에 영리에서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상생상극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그 5가지 기운인 오행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행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그 저의 영상 중에서 제2강 누구나 10분만 배우면 적성, 궁합, 성격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라는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오행의 상생상극은 먼저 그 상생에서 두 개의 관계가 발생을 하고요. 극에서도 두 개의 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생상극은 총 4개의 관계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그 상생에서 두 개의 관계를 이제 알아보면 생을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생을 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오행이 다른 오행에게 이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나의 기운은 빠지지만 다른 오행은 기운이 이제 강화가 되겠죠. 또 하나는 이렇게 생을 받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움을 받는 건데요. 이거는 하나의 오행이 다른 오행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도움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나는 나의 그 도움을 받는 오행은 기운이 강화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생을 하는 관계, 생을 받는 관계,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목화 토금수 오행으로 이제 각각의 상생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목의 기준에서 보면 이와 같이 물로부터 수로부터 목은 생을 받습니다. 기운을 받는 거고요. 목은 이렇게 화에게로 기운을 줍니다. 이걸 좀 알기 쉽게 이제 설명을 하면 목은 물을 받아야 되죠. 물이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자연의 원리로 보면 수로부터 이제 기운을 받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장작불을 때울 때 이렇게 나무를 넣죠. 에너지를 이제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운을 넣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의 기준에서 보면 불은 이제 목의 나무로부터 이제 이렇게 생을 받겠죠. 에너지를 공급을 받고, 화는 토에 흙을 단단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무로부터 이렇게 받고, 우리가 도자기를 구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도자기를 굽죠. 도자기 이제 흙으로 이루어져 있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기운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는 토를 단단하게 만든다, 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토의 기준에서 보면 토는 흙은 이제 불로부터 이제 기운을 받고요. 그 다음에 금을 생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제 토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도자기를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제 금, 이렇게 우리가 보면 보석 같은 거는 어디에 있죠? 토. 그 땅속에 묻혀 있죠.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는 이렇게 금을 보호를 한다, 기운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은 이제 토로부터 생을 받고요. 또 금은 물의 수의 기운을 강화시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큰 산이나 땅에 이제 묻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생을 받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물은 이렇게 바위 틈에서 솟아나죠. 그래서 이렇게 바위에서 이렇게 물이 나온다, 생성된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는 이제 금으로부터 바위, 금으로부터 이제 생을 받는 거고요. 물은 마찬가지로 아까 봤듯이 이제 나무에다가 이제 기운을 공급을 하니까 수는 이제 기운이 빠지고 목은 기운이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상생의 이제 총 5가지 목화 토금수 오행의 상생은 이렇게 서로 순환되는 관계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이렇게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하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이 그 상생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극의 두 개의 관계를 알아보면 상극에는 극을 하는 것과 극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극을 하는 것은 하나의 오행이 다른 오행의 기운을 억제를 하는 것이고요. 극을 하는 것은 즉 내가 그 기운을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극을 받는 것은 한 오행이 다른 오행의 억제를 받는 것입니다. 즉 극을 받는 것은 내가 통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을 하면 다른 기운을 이제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기운도 약해지는 것이고요. 극을 받게 되는 것도 나의 기운이 약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극의 관계는 이게 두 가지. 내가 극을 하는 관계는 통제하는 것이고 다른 오행의 기운을 억제하는 것이죠. 극을 받는 것은 통제당하는 것. 나의 오행의 기운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화토금수의 오행으로 이제 각각의 상극을 알아보면 목의 기준에서 보면 목은 금으로부터 이제 극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무를 벨 때 새 도끼를 이제 사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목은 토를 극을 합니다. 이게 나무는 흙이 있어야 살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나무의 뿌리가 그 토를 흙을 대지를 이렇게 뚫고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극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이제 이렇게 파고들고 있죠. 그래서 극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도끼는 이렇게 나무를 자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은 목을 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는 우리가 이제 불을 끌 때는 이제 물로 끄죠. 그래서 극을 받는 거고요. 화 기준에서 보면 화는 이제 이렇게 쇠를 녹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을 끌 때 이렇게 수로부터 하는 거고 화는 이렇게 금을 녹입니다. 용광로에서. 그래서 극을 받는 것은 수고 극을 하는 것은 금이 되겠습니다. 토 기준에서 보면 아까는 이제 목이 토를 극을 하게 되는 거고요. 토는 물을 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무 뿌리가 토를 이제 파고드는 거고요. 자, 토는 이렇게 보면 물을 가두죠. 이렇게 댐이나 저수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흙이 물이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는 수를 극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금은 이제 화가 이제 녹이 있고요. 그러니까 극을 받고요. 금은 이제 목을 극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용광로에서 금이 녹고 그 다음에 금은 이렇게 나무를 자르게 됩니다. 자, 수는 이제 토가 가는 길을 막기 때문에 극을 하게 된 거고요. 수는 당연히 이제 화를 이제 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가둬지는 거고요. 토 기운에서 가둬지는 거고 수는 이렇게 불을 끄기 때문에 화를 극한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상극의 두 가지 관계는 이제 목은 토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이제 토는 수를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한다. 이런 상극의 관계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총 이제 정리를 하면 마지막으로 목화토금수 이제 오행이 각각의 이제 상생상극. 그러니까 하나의 오행은 총 4개의 관계가 이제 발생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면 자, 목의 기준에서 보면 목은 수로부터 이제 기운을 받고 생을 받고 그 다음에 화를 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으로부터 극을 받고요. 그 다음에 토를 극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목은 4가지의 기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화의 기준에서 보면 목으로부터 생을 받고 그 다음에 토, 흙을 단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로부터 극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금을 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토의 기준에서 보면 화로부터 생을 받고 그 다음에 금을 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으로부터 극을 받고 그리고 수를 가두기 때문에 극을 하게 됩니다. 자, 금의 기준에서 보면 토가 생을 받고요. 토로부터 그 다음에 물을 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로부터 극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목을 극을 하게 됩니다. 자, 수의 기준에서 보면 이제 금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생을 받고요. 그 다음에 수는 목을 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로부터 극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화를 극을 하게 됩니다. 이 상생상극의 원리를 이제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은 다소 좀 어렵고 복잡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입에서 술술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연습을 위해서 관련 자료를 블로그에 이제 올려두었는데요. 설명란을 참고하셔서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사주의 예를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간목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요.
간목이 생 받는 것은 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의 천간이나 뭐 지지를 찾아보면 이게 뭐 해가 있죠. 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을 받는 것은 해로부터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목이 생하는 건 뭐겠습니까? 목이니까 목이 생하는 것은 화가 되겠죠. 화를 찾아보면 이렇게 병, 정, 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하는 것은 화, 병, 정, 오 이게 세 개가 있습니다. 네 개가 있는 거죠. 이제 오가 두 개네요. 그 다음 이제 간목이 극을 받는 것은, 목이 극을 받는 것은 금이죠. 자, 금을 이제 우리가 찾아보면 이렇게 연간의 경금과 그 다음에 연지의 신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 극을 받는 것은 금이고요. 그 다음 이제 극을 하는 것은 이제 토인데, 이 사주에는 토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극을 이제 토는 하지만 극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병화를 이제 한번 기준으로 볼까요? 병화를 기준으로, 병화가 이제 생을 받는 것은 목기운이죠. 목기운은 바로 이렇게, 간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화가 생을 하는 것은 토기운인데, 토기운은 이제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극을 받는 것은 뭐겠습니까? 화기운이 극을 받는 것은 수기운이죠. 자, 수기운은 이렇게, 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극을 하는 것은 금기운인데, 금기운은 이렇게 경과 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경금의 금의 이제 기준으로 보면, 금에서 이제 생을 받는 것은 뭐죠? 토기운이죠. 근데 생을 받는 건 토기운인데 토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이 이제 생을 하는 것은 수기 때문에 수 기운을 찾아보면 여기서는 월제 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극을 받는 것은 화기운인데 이렇게 화는 이렇게 네 개가 있죠. 그 다음에 극을 하는 것은 이제 목기운이고요. 목기운은 이렇게 간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의 이제 기준, 해의 기준으로 이제 수의 기준으로 보면 생을 받는 것은 이제 금기운이기 때문에 경과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가 생을 하는 것은 목기운이기 때문에 어디 있죠? 네, 이렇게 간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가 극을 받는 것은 토기운인데 토기운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극을 하는 것은 이제 화기운인데 화는 이렇게 병정, 오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오행의 상생상극을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개념은 명리학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이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하고요. 감사합니다.